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은 코스피가 1%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 역시 0.25% 하락 마감하였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죠. 실제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 이제 긴축을 들어가겠다. 결국에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또 JP모건에서 시장이 허리케인 수준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겁을 주면서 시장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주들 위주로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고,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다.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하락 종목은 아니에요. 굉장한 하락장에는 우리가 평상시 겪을 이런 하락장 있잖아요. 이런 하락장에는 이 상승 종목이 합쳐서 400개 이상이 안 나와요. 여기 한 1000개가 1500개가 넘어가는 거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냥 비등비등하게 나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대형주들 위주로 하락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건 누구? 외놈들이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양매도가 나왔는데 특히나 코스피에서는 이 개관 매도세가 좀 많았어요. 금융투자 맨날 밑에서 받아 처먹는 애들이죠. 그런 놈들이 지수 방어의 목적으로 최근에 좀 받아주다가 그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에 들어온 외국인 물량은 많이 나가진 않았다. 하지만 이 들어온 외국인 물량 자체가 5월 31일 날 5월의 마지막 달이죠. 아침부터 꾸준하게 기어 들어온 물량이 아니고 장 막판에 그냥 갖다 꽂은 물량이에요. 대형주는 큰 금액 갖다 꽂아도 한옥가도 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갖다 꽂아놓은 부분이에요. 뭘 맞추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이 물량은 나갈 수 있는 물량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시장이 좀 안정화가 돼야만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래도 이 원달러가 좀 하락을 하면서 그나마 이제 좀 들어올까?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 자리 말씀드렸죠. 2675포인트 밑으로는 어디? 2650포인트 그죠? 시가 자체를 어디다? 요 밑에다 갖다 놓으니까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를 찍고 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는 자리는 2675포인트 넘어서는지 체크하시고 밑으로는 2650과 2640포인트 지지하는지를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2635포인트까지 열려 있을 수 있는 자리기는 한데요. 이랬든 저랬든 이게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자리 하나랑 대략적으로 요런 자리 하나다.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박스권 이 상단과 하단을 넘어섰다가 결국 시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요 자리 이 하단을 막고 밀리는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요런 자리는 이 중간값인 이 2600 정도 되려나요? 요 자리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2640에서 2650 사이가 되는 거예요. 2645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2600포인트 정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나온다면 거기까지도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그냥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닥 대비해서 사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최근 4주 동안 흔들긴 했지만 그럼 그 자리를 여기 2665포인트, 2670포인트를 넘어서서 지지받는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내일도 혹은 월요일까지 못하면 2600포인트까지
밀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2620포인트 정도까지. 무조건 밀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어제 이 몸통 자리에서 일단 지지는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893포인트 그리고 888포인트 안에 갇힌 그림으로 일단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영향이겠죠. 결국에는 코스피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단을 뚫을 거냐, 뚫지 못하고 다시 박스권 중간값 혹은 하단으로 내려갈 거냐, 얘의 관점에 따라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보면 된다. 888 깨지면 878까지 열려있다 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딱 884가 나오죠. 그죠? 화요일날에 저점 자리. 그죠? 요 안에 가둬놓을 거냐? 갇힐 거냐? 아니면 요 위로 때릴 거냐? 얘 관점으로만 보자. 아직 코스닥은 좀 더 낫다. 코스피보다. 그럼 코스닥이 위로 올려치면 코스피도 따라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코스피가 밑으로 박으면 코스닥도 따라서 이 안에 갇힌다면 결국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추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다. 버티면 한 번 더, 못 버티면 이제는 요런 박스 기준으로 뭐해라? 횡보할 거다. 6월 중순까지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비료주, 사료주들이 또 빠지네요. 재건주는 미친듯이 가는구나. 아주 그냥 아우 참. 그죠? 뭔가 이유 글쎄요. 긍정적으로 항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재건주보다는 사료주가 더 가야 되는 게 맞는 입장인데 희한하게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기대감은 남았다라는 거죠. 항상. 왜? 우크라이나가 언젠가는 전쟁이 끝날 거라는 걸 아니까. 근데 그 기대감이 너무 일찍부터 선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누구 찾아가고 뭐 유엔에서 돈 대준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뜬구름 같은 곡물주들만 항상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뭐 이랬든 저랬든. 자, 광명전기라는 종목이고요.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GS건설하고 뭐 계약 공시가 좀 있고, 최근에 이제 여름 다가오죠. 원전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여름도 다가오고 하면서 이제 전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상단에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를 만들었던 이 추세 상단을 뚫어 올렸어요. 뚫어 올렸다라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해서 지지 받으니까 위로 올린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대략적으로 더 만들어 본다면 뭐다? 이 종목은 위에 있는 상단 4,000원에서 4,15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럼 밑으로는 이 종목은 3,730원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봉이나 월봉을 봐도 나쁘지가 않아 보인다. 그러면 사실상 4,000원 위로만 안착을 하면 위로 좀 더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다. 4,500원에서 4,500원 넘어서면 그 다음은 5,000원 부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고요. 오랜만 화해약품이 좀 움직였죠? 뭐 왜 움직였나 보면은 급성 감염, 의심 환자가 뭐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서 감염 치료제 원료가 부각이 됐다 하면서 화해약품이 움직였어요. 근데 좀 약하다라는 거죠. 가볍다라는 거, 호가창이 얇다라는 거. 대주주 물량이 50%예요. 호가창이 좀 얇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건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기존 고점에서 쌍봉을 때리고 신저가를 형성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50% 수준이 4,000원 부근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4,000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와 여기에 25%가 3,000원, 그럼 30%가 최근에 요 정도 자리에 3,500원 정도. 그럼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일단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바닥을 찍으러 내려갈 거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지 않고 이 추세적으로 수급을 한 번 더 돌릴 거냐의 기준에 지금 서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종목이고요.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죠. 그래도 수급은 확실하게 들어왔다라는 거고, 기존에 들어왔던 이 상한가 수급과 그리고 주가가 눌리면서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장대 양봉을 때린 자리, 그러면 이 양봉의 중간값 정도가 최근에 나왔던 저점이에요. 3,100원대. 그럼 이 밑에까지는 열어놓을 필요 없다라는 거고, 요 자리와 요 자리죠. 3,350원. 이 위로 안착을 하냐 못하냐의 관점이에요. 결국엔 거래가 좀 더 많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윗꼬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대신 윗꼬리가 짧아지는 건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여기서 밑으로 밀리기보다는 버텨내면서 윗꼬리를 한 번 정도 위로 쏴야 돼요. 그래야 흐름이 위로 올라가는 차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당분간은 좀 지켜볼만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분명히 유지만 된다면 더 올라갈 자리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은 3,100원 손절 잡으셔야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 관점은 3,350원 위로 안착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 안착하면 다시 한번 이 3,600원에서 3,700원대를 확인하고 다시 죽을 거냐 아니면 뚫어낼 거냐의 기준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장품 관련이죠. 루트루닉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 시장에서 계속 물리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에 악재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적도 뭐 잘 나왔는데도 눌려요. 왜? 그 이유는 외국인 지분 때문에 그래요. 얘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결국에는 스마트 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인 기관들 투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개인이 아닌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고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종목이 상승하기는 버겁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주저앉을 종목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의 성장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를 한다라는 거고, 매수를 꾸준하게 해왔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르면서 수익 실현의 물량도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다 털고 나가는 부분을 만들어내진 못하는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조정 자체가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여기서 또 한번 주가를 눌러놓고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지까지는 모르겠지만요.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요 종목은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안으로 들어서면 얘는 담아봐도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여기서는 모아가도 되는 자리다.
분명히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들려 올라올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다. 그리고 결정할 거다. 쌍봉을 찍고 이제는 하락을 할 거냐 아니면 고점을 높일 거냐 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차트의 모양이 뭐 엄청나게 나빠 보이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17,500원 정도까지. 이게 요 안이죠. 아까 말씀드린 요 안에서는 주어 담아봐라. 19,500원 위에서 지지받을 거냐 아니면 19,500원을 깨고 들어온다면 여기가 뭐다? 단기 분할 매수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19,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22,000원대까지 박스를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관점으로 박스를 칠 거냐 아니면 요런 관점으로 박스를 칠 거냐의 기준으로만 우리는 바라보면 된다. 애매하게 요렇게 칠 수도 있어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유적인 자금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면 이 종목은 요 안에 들어오면 주워 담아도 크게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종목이다. 분명히 수급은 살아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양학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예전에 오세훈 관련주로도 좀 움직였었죠. 오늘 뭐 하락은 뭐 유상증자 뭐 한다고 결국엔 뭐 잡주다라고 볼 수 있죠. 잡주들만 유상증자를 하는 거고 고점에서 때렸던 거래량과 예전 영상에서 제가 여기서 한번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반등할 때 못 올라타면 뭐다 주저앉는다. 결국은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어디? 이 시초가까지 그러니까 상승을 이끌었던 자리까지 눌렸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남아있는 자리가 있죠. 그러면 뭐 유상증자가 3,000원 초반대 그러면 사실상 한 30% 정도 밑으로 열려있을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3,000원 밑에까지 밀어버리면 굳이 유상증자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밀리지 않을 거라는 관점인 거고 월봉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회사가 나쁘진 않다. 왜? 저점은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엄청나게 좋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왜? 고점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래도 저점은 올라간다라는 건 매출이 어느 정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성장성을 발휘할 만한 매출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 수렴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거고요. 그러다가 오버슈팅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다라는 그냥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 이 반등이 4,25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누를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이랬든 저랬든 3,78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자리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4,250원 부근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 오늘 고점이네요. 오늘 고점 정도를 미리 확인을 했네요.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뭐 해야 돼? 얘는 요 위로 안착하는지 보고 물타기를 하시든 아니면 이제 정리를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시든 해야 될 부분이다. 이해되시죠? 4,550원 위로 안착하는 거 보고 나서 물리신 분들은 물타기를 하든 뭐 하든 해라.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0원대에서 지지 받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어찌됐든 뭐 누를 수 있는 자리는 뭐 굉장히 다 눌러놓은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을 거냐 말 거냐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추세를 짚고 간다라는 거죠. 중간값 정도를 살짝 이탈하긴 했는데 대충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반등이 아까 말씀드린 그 4,200원대를 넘어서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 못 넘어서면 한 번 정도는 더 눌릴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오늘은 또 진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차백신 연구소가 움직였죠. 그리고 미코와 녹십자 MS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뭐 오전에 살짝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상 거래가 적게 터지면서 못 올라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왔던 요 자리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 박스권은 상단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계속 두드려는 보는데 거래가 빵 하고 터지지 않으면서 못 넘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1,700원 단기 손절 자리고요. 1,7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하는 게 맞고,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은 11,000원, 그 다음에 좀 길게 보는 관점도 1,700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로는 12,500원 위로 안착해야만이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랜만에 KPM테크가 조금 움직였어요. 뭐 특별한 거가 있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냥 오랜만에 머리를 좀 들었다. 옆으로 횡보하다가 시장이 많이 빠져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시장이 올라도 그렇게 오르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거래량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단기 바닥 거래량에 비해서 조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주봉상에서 오랜만에 5일선 위로 안착을 했죠. 그럼 이제 밑으로 5일선이 어디예요? 750원. 이탈하냐 안 하느냐만 단기적으로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 750원을 또 이탈을 하는 그림을 이번 주든 다음 주에 또 만들어내면 뭐다, 이제는 500원대까지 열고 내려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한 번 정도 단기 원을 하나 그릴 수 있다. 그 원의 자리가 950원에서 1,000원이에요. 이 자리 위로 뚫어내야만이 뭐가 나온다? 그 다음 포지션을 이어갈 수 있다. 이해되시죠? 뚫어내야만이 다음 포지션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한다? 계속 횡보한다. 분명히 뭔가는 해먹을 차트거든요. 워낙 악질이라 분명히 뭔가는 해먹으려고 지금 모양은 만들어 놓는데 이 끝이 어디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지지 받을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눌렀다 갔죠, 지금. 그럼 여기서 페이크 자리 주고 올라탄 다음에 여기서 그럼 지지 받아야 돼, 못해도. 위로 950원을 뚫어내든. 그래야만이 다시 여기와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단기 밑에다가 이 지지할 라인 하나 만들어 놓고, 공구리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내야만이 그 다음에 어디 1,300원대 혹은 1,500원대를 보러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분명히 언젠가는 뭘 해먹을 것 같은데 그게 올해냐 아니면 내년이냐 혹은 올해면 하반기 되겠죠? 하반기냐 아니면 내년이냐가 의문이라는 거죠. 그죠? 이랬든 저랬든 요 구름대는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엔 이번 달에는 1,500원대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내년에 뭔가 강한 상승으로 3,000원대까지 헤쳐먹고 이제는 완전히 빠이빠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00원까지 해먹으려면 500원까지 내렸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얘네들 판단에서는 굳이 이런 식으로 돌릴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척 했다가 한 번 더 밀었다가 올라가는 흐름을 더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좀 일단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보는데요. 뭐 그냥 제 내피설이 뿐이니까 너무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텔콘 RF 제약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 얘도 일단은 2050원 위로 안착하는 거 체크하시고, 이 위로 안착하면 단기적으로 2250원 그리고 2400원대까지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KPM 뒤를 쫓아다니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누군가가 분명히 이 종목도 작업을 해놓은 자리다. 뭐 여기서 이렇게 돌려도 되는 자리에서 이걸 주저앉혀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졌죠. 여기서도 돌려야 되는데 그냥 눌러버리고, 그리고 다시 돌리는 척 했다가 다시 한번 눌러버리는 요런 흐름이니까,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위에서 횡보하든 아니면 밑에서 박스를 치든 둘 중에 하나는 뭐라도 해야 돼. 어찌됐든 빠른 시일 안에 뭔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KPM이든 얘든. 그러면 뭔가 자리 잡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대신 단기적으로 10에서 20% 정도는 분명히 한 번 정도 해먹고 자리를 만들어낼 거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